오늘은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도 변동성이 강했던 게 오늘 더더욱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은 시장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폭 상승 마감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제 그 넥스트 장에서 미국과 이란의 그 악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다가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대이란 추가 공습이 또 완료됐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재발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면전으로 가지만 않으면 시장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겠죠. 미국과 이란의 이슈는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가면서도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또 딱 뒤집히고, 뭔가 좋은 분위기로 가면서도 또 한번 폭격 있으면 뒤집히고, 이런 식이라서 그걸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가만 보면 됩니다. 유가.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우려하는 건 유가의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가가 상승을 한다, 튄다, 그러면 이제 경고등이 하나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유가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WTI랑 브렌트유가 조금 튀었습니다. 근데 현재 유가 수준이 뭐 아주 부담스럽게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슈는 귀추를 주목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유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물 압박이 해소됐다. 실제로 오늘 수급을 보면 오전장에 이제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리밸런싱 매물 압박이 해소된 이유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된 것과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도 자연스럽게 줄어요. 많이 매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줍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사실 뭐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물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 리밸런싱의 한계치까지는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수에서는 매도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보고서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반대로 해석하면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그럼 국민연금은 또 이제 비중 축소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딜레마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수가 내려오면서 리밸런싱 압박은 좀 덜었다. 근데 그것도 최상단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 최대 유예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대 유예치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더 줄여야 되기는 해요. 근데 연기금도 분명히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리밸런싱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수가 내려가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수가 급반등하면 이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염두를 해둬야겠죠. 자, 그리고 그 AI에 대한 그 거품론을 약간 불식시킬 만한 기사들, 예를 들면 브로드컴과 애플 관련된 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중국의 엔비디아 H200 구매 허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사가 또 투자 심리를 일부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H200은 호퍼칩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의 GPU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의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웰은 중국에 아예 원천적으로 안 팔잖아요. 그래서 블랙웰 전 단계, 호퍼칩, 호퍼 200도 굉장히 좋은 칩이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뭐 니들이 팔아도 안 산다, 뭐 이런 이제 개념도 있었는데, 중국이 그래도 이제 H200 한번 사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수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이 우리가 이제 수입을 안 할 거야 그랬다가 중국도 이제는 구매를 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국도 요즘에 AI 기술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에 이제 필적할 만하지는 않은가. 그래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하게 하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 엔비디아의 가속기에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됐다라는 소식은 국내 반도체 빅2에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AI 가속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의 어센드 910, 950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가속기끼리 성능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앞선다, 뒤처진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에도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게임 그래픽 카드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뭐 GTX 타이탄 뭐 이런 그래픽 카드가 뭐 최고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그 그래픽 카드가 하나에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비싼 거는 몇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100만 원 넘는 그래픽 카드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지는 않아요. 어떤 건 A가 뛰어나고 어떤 건 B가 뛰어나고 뭐 통합평가에서는 C가 뛰어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AI 가속기도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가속기 업체가 스스로의 이게 기술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어떤 가속기보다 어떤 테스트에서 뛰어넘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거보다 중국 가속기가 좋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에서 어떤 이제 링에서 그 테스트를 했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뭐 각설하고 어쨌든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0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괜찮은 이슈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줄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데 지금 5대 은행의 예금이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예금 잔액이 아마 지금 10조 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대형 은행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주식 예탁금이 줄고 있어요. 136조 원인가를 최고치로 찍고 지금 110조까지도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준다는 건 개인의 매수 여력이 줄어드는 것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찍혔는데도 급락을 했고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매수의 힘이 살짝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개인의 유동성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특징 섹터는 오늘은 사실상 대부분 반도체와 반도체 주변주가 올랐고 그거 말고는 개별적으로 올라온 종목이고 섹터 특징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빅2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오늘 SK하이닉스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ADR 상장 효과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개선 효과들이 있고 이번에 ADR에 그 7배 정도의 청약이 몰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닉스 ADR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만 봐도 반도체 정점론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상승폭이 적기는 했지만 그래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조금 더 회복해 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DSP, 디자인 하우스 업체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약자인데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찍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에 좀 급등을 했어요. 에이징 랜드도 좋았고 디자인 하우스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뭐 삼성 파운드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라는 건 업체가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맡기죠. 그러면 반도체를 업체 요구대로 만들어서 주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이제 업체가 뭐 어떤 조건들을 이제 파운드리에 제시를 했을 때 파운드리가 그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라든지 기술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그 의뢰한 업체가 준 것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든지 그래서 설계도를 받고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보통 디자인 솔루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가 움직인다는 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삼성 파운드리가 6월 달에 월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독 기사기 때문에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자세한 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2분기에도 역시 그 시스템 LSI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적자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주 큰 폭의 적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뭐 1, 2조 정도, 뭐 크면 3조, 뭐 요 정도 내외에서 적자였을 것 같은데 요게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온다면 메모리 플러스 알파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으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중에 뭐 안 간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때 이제 수급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파생해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투자 트레이딩에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광통신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성호전자, 그리고 빛과 전자 이런 종목구들인데 광통신 관련주가 워낙에 좀 급락을 많이 했어요. 워낙 급락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폭을 보면 사실 뭐 오늘 반등한 것은 뭐 세 발의 피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주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판 관련주 반등했습니다. 심텍과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지금 중국에서도 그 PCB 기판이 쇼티지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PCB를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또 공급 과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지금 모자란 폭이 너무 크고 이 기판이란 것도 뭐 증설한다고 해서 바로 늘릴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기판주의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다. 다만 기판주는 접어주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빅2가 흔들릴 때 수급이 들어온 곳을 보면 대부분 저 PER 종목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은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엔터, 게임, 화장품, 유통 혹은 편의점, 뭐 일부 카지노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들어갔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빠졌으면서도 PER이 낮은 섹터였어요. 그러니까 PER이 가장 낮은 거는 반도체 빅2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쌌다고 보는 거죠, 실적 대비. 근데 반도체 빅2가 막 빠지면서 시장이 반도체 빅2가 싼데도 빠지네? 그러면은 다른 싼 종목을 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싸다는 것은 그냥 그 뭐 PBR이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적 대비 저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적 대비 저평가주가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 게임 뭐 이런 거에 순차적으로 살짝살짝 수급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가 V자 반등을 하면 이런 기판이나 광통신, 반도체 장비까지 다 견인하겠지만 만약에 빅2가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부진하게 약간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추가 조정을 보이거나 라고 한다면 PER이 높은 반도체 주변주는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변동성 엄청 크죠. 네페스,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했고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도 오늘 강했는데 이것도 삼성 파운드리 주변주예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가 오늘 다 강했고 특징적으로 통신주가 강했어요. 통신주가 강하면 이거 방어주가 강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통신주가 꽤 밀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LG U+가 좋은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통신주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한번 볼게요. AI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 내년에 IPO를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리벨리온도 가속기가 있어요. 국내 AI 가속기 리벨이라는 가속기입니다. 예전 버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나온 게 리벨이라는 가속기인데 요 리벨리온의 AI 가속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HBM3E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 AI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리벨리온,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 퓨리오사 AI는 레니게이드였나? 아마 뭐 그런 이름인데 예전에는 국내 AI 가속기 업체가 그 GDDR7, 6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HBM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HBM3, HBM3E 여기까지 넣거든요. 그래서 국내 가속기에도 HBM이 이제는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 리벨리온이 IPO까지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에 대한 수요도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 매출하면 사실상 뭐 거의 다 엔비디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봤자 뭐 AMD라든지 뭐 이쪽 생각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마존,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국내로는 이제 납품을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 리벨리온, 퓨리오사 AI향 HBM 공급이 아마 올해 말, 아마 내년 이 정도부터는 좀 가시화되면서 물량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가장 큰 건 엔비디아기는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요거고요. 역사적 표고임이 오면서 유럽의 초과 사망이 1만 명 수준이다. 41도, 42도까지 올라간대요. 벌써 40도가 넘어가면 진짜 끔찍하죠.
근데 그것도 습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유럽 일부 지하철에는 에어컨도 안 나온 상태로 뭐 운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40도가 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지하철을 탄다? 이건 뭐 사실 상상도 못 하거든요. 저는 그냥 안 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뭐 다른 걸 타던가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인데 그 정도의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주문량 폭증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전기 피크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굳이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지금 당장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어차피 다 올라간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거는 소용은 없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 중심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좀 본격화되나 이런 생각. 지금 코인 시장도 안 좋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없겠죠. 네,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 관련주 뭐 헥토파이낸셜,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뭐 살짝 움직일 가능성. 네이버가 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이버가 이 이슈를 조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게 활성화에는 좋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한은 총재의 그 입장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은행이 50% 플러스 1로 이제 거래소나 이런 추진을 다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49.9% 지분을 민간에서 나눠 갖던지 말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추진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신현송 총재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 추가로 나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별 이슈인데 그 한성기업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요건 시장이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UN 참전용사 후원 애국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 상패 기준이 시가총액 300억 이하 그러면은 들어가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한성기업이 이제 코스닥 300억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상패 요건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성기업이 알고 보니까 20 몇 년째 UN 참전용사를 후원하는 콘서트인가? 뭐 그런 걸 했다더라.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그럼 이런 기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매수세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또 한국인의 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감사 문이 써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한성기업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근데 일부 기사에서는 한성기업이 뭐 다 국산만 재료 쓴다 이렇게 했나 봐요. 크렘인가? 그거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못됐고 사실 우리 수입산도 같이 쓴다. 그런 것까지도 해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갔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는 건 흔치 않아서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간단히만 볼게요. 지금은 뭐 시장이 중요하기는 하니까. 로봇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유니트리가 과창판 상장 관문을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증감의 승인 등록이 됐고요. 공모 발행과 상장 최종 공모 절차에 이제 돌입한다 그래요. 예상 시가총액은 420억 위안 내외고요.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살짝 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여건상 로봇주가 이제 빠르게 달리거나 움직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유니트리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CXMT, 창신 메모리도 이제 상장을 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원래 비상장주였거든요. 이제 상장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즘에 메모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값도 되게 잘 받겠죠.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상장할 때 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약간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한번 해보고요. 요즘에 로봇 기업 주가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니트리 상장이 승인됐다라고 하면서 로봇 생태계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다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로봇 대중화 준비가 이미 끝났고 유니트리에 대한 상장으로 좀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로봇 업체 이제 밸류를 간단히 보면 에지복과 유니트리, 유비테크 여러 기업들이 등등등등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지금 크게는 의미는 없고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트리도 보시면 목표치면서도 가격인데 엄청 다운시켰어요. H1, G1, R1 까지 오면서 굉장히 다운시켰습니다. 로봇도 원래는 그 키가 큰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좀 작게 만들면서 싸게 만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로봇의 대중화는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봇의 기술력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가격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냐로 싸움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미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중국에는 몇백 개가 있습니다. 로봇 기업이. 그 중에서 유니트리, 유비테크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기업이기는 한데 싸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거기서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죠. 로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차그룹도 뭐 이슈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구글 딥마인드의 두뇌, 그리고 엔비디아의 인프라, 그리고 현대차의 몸통 기술, 요 세 가지를 섞어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28년에 연 3만 대 목표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과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두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제조업의 강국인 한국이 몸통까지 만든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유무에 따른 작업 종합도 비교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보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것들은 프로티나는 그래도 20% 이상이네요. CJ ENM, 엔터 쪽, 미디어 쪽, 그다음에 원전 쪽 살짝 들어오고, 패키징, 그다음에 항공우주. 넥스트에서는 좀 골고루 들어오기는 하는데 넥스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풍부한데 올라오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섹터적인 공통점이 나오지는 않네요. 네, 현재 위치에서는.